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11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1.83, 코스닥이 무려 4%대 낙폭이 컸었던 하루였습니다. 자,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역 대규모 공습, 최소 11명 사망, 주요 인프라 파괴, 미사일 수십 발의 이란산 무인기까지 동원하였다. 전황 격화할 듯. 자, 그러면서 해외 증시가 니케이가 2.64, 항생이 2.23, 자, 시장 지표 원달러 환율이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할 것 같아요. 원화가 사상 최대 약세를 다시 한번 경신할 것 같아요. 요 매물대를 돌파하기 직전이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달러 인덱스의 가격이 113.07. 얘 또한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이 매물대 요거 돌파 시도할 것 같죠? 자, 여기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속화가 되면 물가에 대한 이슈가 당연히 부각될 수밖에 없어요. 자, 에너지와 식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이죠. 에너지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요. 유럽으로 가는 원천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물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우려가 될 수밖에 없다. 자, 제가 물가를 거듭 강조하고 있죠. 유가에 대한 부분이 현재 100불에 육박할 것 같거든요. 조금 있으면요. 자, 휘발유 가격이 2,000원에 다시 도달할 것 같다. 2주 안에 주유소 가격에서 이 말이 나오고 있고요. 자, 이게 물가가 잡히지가 않으면 뭐가 되죠? 연준의 스탠스는 바뀌지가 않는다. 바뀌지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주식시장과 기본적으로 위험자산에 좋을 게 단 한 가지도 없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달러의 초강세. 자, 그리고 미국 채권시장을 한번 보고 가시죠. 미 국채금리가 10년물이 3.94, 2년물이 4.3이에요. 미국채 10년물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버렸습니다. 자, 보면 1개월, 거의 육박하고 있거든요. 거의 육박합니다. 얘 또한 달러하고 똑같은 모습이죠. 그리고 원화의 원달러 환율과 똑같은 모습이죠. 고점 경신하기 직전입니다. 얘 또한. 근데 10년물로 보게 되면은요, 엄청나요. 10년물로 보게 되면 아예 섰죠. 상승 추세가 아예 서버렸어요. 이렇게 아예 슈팅이 위로 서버렸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미 국채 금리의 엄청난 급등, 달러의 엄청난 강세, 원화의 엄청난 약세겠죠. 원달러 환율의 급등, 그쵸? 그리고 물가의 엄청난 급등. 자, 조금 있으면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건 뭐죠? 위험자산에 결코 좋은 시그널이 아니다. 자, 그래서 물가에 대한 명분으로 해서 연준의 긴축 속도가 사그러지지 않을 것 같다는, 우크라이나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이 조금 더 흔들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기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환율 22.8원 급등하였다. 1430원대 단숨에 상승하였다. 코스닥은 4% 폭락하였다. 미 긴축과 러시아 미사일 공격에 추락하는 증시. 시총 25%인 대만에서 TSMC가 급락을 하였다. 23개월 내 최저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코스피 다시 2200선 붕괴하였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또 하나가 나옵니다. 영국 중앙은행에 대한 부분을 좀 볼게요. 영국 중앙은행 기준금리가 최근에 좀 올렸죠. 2.25예요. 그런데 영국 정부 중앙은행 추가 안정 정치에도 채권금리 다시 급등하였다. 영국 중앙은행 추가 안정 대책에도 국채금리가 급등하였다. 주담 내 금리 치솟는 영국 주택시장 붕괴 조짐. 영국 중앙은행 채권 매입 규모 2배 늘리고 단기자금 지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운드화가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어요. 자, 그 말은 뭘 뜻하냐면 지금 영국이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하러 감세 또는 금리를 이렇게 급등 인상을 시켜가지고 받아주지 못하는 경제를 이렇게 빠그러뜨려가지고 파운드화를 엄청나게 약세로 만들어 버린 다음에 굳이 또 이렇게 부양책을 할까요? 쓸데없이 경기를 일부러 무너뜨려서 부양책을 의도적으로 저는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 이 모습이 뭐다? 조금 있으면 엔화, 그리고 유로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달러와 위안화까지 가겠죠. 다시 한번 2023년도 기준점으로 달러가 중요한 거죠. 연준이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달러 기준점으로 제로금리와 그리고 양적 완화, 그리고 천문학적인 양적 완화와 질적 완화와 마이너스 금리까지. 자, 영국 중앙은행에서 지금 계속해서 국제 매입과 양적 완화 폭을 늘리고 있고요. 이 금리를 다시 낮추려고 하겠죠. 쓰잘데기 없이 올려가지고. 올린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경제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바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들은 눈으로 확인하고 계십니다. 이 모습이
미국에서도 진행될 거예요. 지금이야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면서 금리가 경제가 아직 무너지지 않았으니까 금리를 올리겠죠. 근데 금리를 올리다가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경제가 망가지면 미국 또한 이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 이게 우리가 또한 넥스 사이클이죠. 통화 정책에 대한 사이클. 그게 큰 흐름의 시황입니다. 자, 코스피가 지금 전저점으로 다시 가고 있어요.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다가 밀리고 있죠. 매크로 물가에 대한 부분과 우크라이나 전쟁, 연준에 대한 긴축 속도가 사그라들지가 않겠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은 결국 물가가 잡히는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은 조금 더 노이즈와 시끄러움, 울림이 조금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셀트리온은 그런데 오늘 선방을 했죠. 그만큼 많이 미리 밀려 있었고, 그리고 펀더멘탈이 가격 대비 이미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치가 많이 싸죠. 그렇기 때문에 아랫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모습이었죠. 자, 해외 증시의 흐름을 잠시 한번 보고 가시죠. 해외 증시 거의 유사한 흐름이죠. 먼저 나스닥을 보게 되면 전저점을 거의 깼네요. 깨면서 흔들거리고 있어요. 이게 물가가 가속화가 되고 연준의 긴축 속도가 사그러들지 않으면 얘도 전저점을 깨버리겠죠. 깨버리게 되면 크게 흔들거릴 수가 있겠죠. 이 흔들거리는 파장이 세지면 아까 영국의 모습으로 확장이 됩니다. 자, S&P 마찬가지도 얘도 전저점을 깼어요. 다우도 전저점을 이탈했습니다. 여기 라인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전저점을 이탈, 쌍저점을 이탈했다는 부분이에요. S&P도 쌍저점을 이탈했다. 자, 그리고 자, 니케이도 좀 볼게요. 니케이는 그나마 여기 쓰리바닥이죠? 쓰리바닥까지는 아니고 여기 저점, 그리고 여기 라인, 1번, 2번, 3번 라인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밀리지는 않고 선방을 그나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차트상으로는 주봉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대만도 깨버렸어요. 저점을 깨버렸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지지 라인을 받고 여기까지 오겠죠. 이 라인에. 자, 그리고 유로스토 당연히 안 좋겠죠. 저점을 깼죠. 얘도 저점을 깼고, 항생 얘 또한 저점을 깨고 현재 전세계 증시가 바닥을 향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해는 아직 전저점을 깨진 않았어요. 쌍저점을 형성하고 있다. 이 저점이 아직 깨지지는 않았다. 자, 지켜봐야 되겠지만 전세계 증시가 크게 흔들거리고 있다. 자, 셀트리온의 오늘 공매도 매매 비중은 3.15, 거래량은 36만 2천주, 오늘 0.60. 아랫꼬리를 달고 반등 나왔던 모습입니다. 공매도 매매 비중은 2%, 3%, 1%, 8%, 7%, 3%, 6%, 4% 거의 미미합니다. 칠 이유는 없습니다. 헬스케어 공매도 매매 비중 5.33, 거래량은 40만 주, 등락률은 2.26 하락 마감하였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공매도 매매 비중이 좀 있었어요. 22.41, 거래량은 10만 주, 오늘 4.73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셀트리온의 신용 잔고비율 10월 7일 기준이에요. 0.79. 아직 오늘 기준으로까지는 나오지 않았죠? 역사상 최저 수준. 헬스케어 1.29. 거의 비슷한 흐름이죠? 제약은 1.29 신용 잔고 비율입니다. 셀트리온 제약의 신용 잔고 비율 또한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자, 셀트리온도 거의 역사상 최저 수준, 헬스케어도 거의 유사한 흐름이죠. 삼형제가 다 이 녹색 화면인데요. 녹색이에요, 녹색. 거의 다 유사한 흐름입니다. 뭐든지 흐름이 중요하죠. 대차 잔고도 잠시 한번 보고 가시죠. 셀트리온 기준으로 대차 잔고. 자, 셀트리온의 대차 잔고 10월 7일 기준이에요. 804만 주. 오늘 건 지켜봐야 되겠죠? 바닥권에서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장중에 셀트리온 호가창 매도 상승 창구인데요. 모건 스탠리가 44,400주 다시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JP모건 약 3만 주, 2만 9천 주 담았는데 얘는 담으면 또 밀어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 한국, 키움, 신한 또 담으면 밀 수가 있겠죠. 삼성. 자, 중요한 거는 얘네는 계속 보이는 창구이죠. 모건 스탠리하고 메릴린치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JP모건, 모건 스탠리가 오늘 장중에 쭉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차피 창구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건 스탠리와 메릴린치의 수급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계속 많이 보이는 삼성이나 신한이나 하나나 왔다 갔다 지들끼리 하고 있는 모습이죠. JP모건 또한 이미 얼마 되지도 않는 물량 가지고 가격을 조절하고 있으리라 저는 사료가 됩니다. 셀트리온 오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고요. 외국계 창구 아까 보셨다시피 한 7만 8천 주 들어왔고요. 기간은 11,000주 들어왔습니다. 연기금이 다시 약 29,500주
3만 주를 담았고요. 한 달 기준 10만 주가 들어오고 있죠. 연기금의 흐름은 헬스케어와 셀트리온의 흐름은 전혀 바뀐 게 없다. 개인의 한 달 50만 주 기준으로 한 달 기준 물량이 외국인 32만 주, 기간 18만 주 넘어가고 있다. 큰 그림에서 150만 주 가까이 되는 물량이 또는 100 몇십만 주 되는 물량이 외국인과 기관으로 넘어가고 있고 연기금은 그 수급의 중심입니다. 자, 금융투자가 오늘 2만 주, 그리고 보험 투시는 약 3천 주, 투시는 6,400주 담았고요. 사모펀드가 7,000주 매도하였습니다. 자, 금융투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거래일 정도 매도하고 있는데요. 얘가 금융투자와 사모펀드 4거래일 연속 매도했죠. 얘가 들어와야 돼요. 한 달 기준 다시 18,000주와 만주인데요.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사고 팔고 반복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부분이죠. 결국 얘네 기준점으로 수급은 들어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헬스케어 수급을 보게 되면 오늘 외국인 76,000주, 기간은 54,000주를 담았고요. 연기금 역시 헬스케어 13,000주를 담았습니다. 오늘 한 달 기준 57,000주이지만 큰 흐름에서는 역시 헬스케어 또한 무진장 많이 연기금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투자에서 57,000주를 매도했어요. 오늘 헬스케어의 수급의 매도의 중심, 기간의 매도의 중심은 금융투자 54,000주가 나란히 금융투자가 매도를 했던 부분이고요. 투신 6,300주, 사모펀드가 6,200주 매도했던 모습입니다. 한 달 기준 26만 주 들어와 있고요. 금융투자가 53만 주 들어와 있습니다. 개인의 100만 주 한 달 기준 물량이 기간이 84만 주를 온전히 담아내고 있어요. 이 기간 수급의 중심은 금융투자와 사모펀드였습니다. 한 달 기준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의 수급의 중심은 정말 좋습니다. 현재 중요한 건 기간의 수급 중심은 연기금이고요. 금융투자와 사모펀드가 연속적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일단 헬스케어는 한 달 기준으로 금융투자와 사모펀드가 담아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매크로만 좀 들어온다고 괜찮다고 한다면 헬스케어는 수급이 조금 더 좋아질 것 같고요. 셀트리온은 금융투자와 사모펀드가 조금 더 추세적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역시 개인의 물량만 외국인과 기관으로 세력들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명도 넘어가고 있겠죠. 중요한 건 개인의 물량은 절대 뺏기지 마시고요. 지금 가격은 담아내야 될 그런 가격입니다. 제약의 수급을 보게 되면 오늘 외국인 21,000주, 기간이 23,000주를 매도했는데요. 금융투자가 12,000주, 그리고 사모펀드가 약 10,000주를 매도했던 모습입니다. 자, 외국인 수급을, 코스피 수급을 좀 보고 갈게요. 원달러 환율이 그렇게 급등해 나오는데도 외국인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거래 연속 담았다. 바닥권이 어느 정도 형성되지 않을까, 그 근방에서. 저점을 일부 깨더라도 그 부분에서 형성되지 않을까, 저점권 박스권이. 외국인은 한 달 기준 2,111억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연속적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기간이 1조를 팔았는데 한 달 기준, 그 중에 금융투자가 3,200억, 사모펀드가 5,300억을 매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중요한 건 원달러 환율이 먼저 안정화가 돼야 되고요. 그 기반 위에 물가가 먼저 안정화가 됩니다. 물가가 안정화가 되지 않으면 수급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물가가 안정화가 돼야 연준의 스탠스가 바뀌기 때문에.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의 모습을 보게 되면 당분간은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는데요. 어쨌든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셀트리온의 오늘 공매도 누적 잔고입니다. 257만 8천주, 약 9천주 찔끔 줄었어요. 대차전과 박스권, 바닥권에서 박스권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부분과 유사한 부분입니다. 자, 셀트리온 실적 기대감은 상승하고 있다. 매출 증가에 바이오시밀러 신제품도 대기 중이다. 3분기 컨센서스 매출 5,682억 원, 램시마 매출 백업할 신제품이 대기하고 있다. 램시마의 매출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바이오시밀러 신제품이 대기 중이라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한국투자증권은 바이오시밀러 공급 계약은 2,99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3% 증가한 것으로 추정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램시마의 미국 점유율, 램시마의 매출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급격히 성장한 미국 점유율 상승 덕분이다. 3분기 바이오시밀러 매출 성장 요인은 램시마이다. 바이오시밀러 매출의 61%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램시마의 미국 점유율은 2020년 말 32%, 2025년 말 38%를 전망했다. 저는 이것보다 훨씬 땡겨질 것 같아요. 이 숫자는요. 어쨌든 중요한 건 참고만 하는 부분이다. 올해 연말에 32%? 이것도 지켜봐야 되겠죠. 오늘 미국 바이오시밀러 처방 데이터를 보고 보니까 30% 찍었어요. 다시 한번. 유럽 점유율은 2020년 말 55%에서 2025년 말 60%를 전망했다. 이 땅덩어리, 유럽이 50에서 60,
미국이 40, 50에 육박하겠죠. 여기다가 뭘? 램시마 SC를 갖다가 꼽는다. 이거 하나만 해도 진짜 어마무시한 거다. 바이오 베터와 신약이다. 38년동까지 약 20년간 독점한다. 그런데 셀트리온의 실적 설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죠. 여기에 배그잘마 등 신제품이 매출 성장 더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향후 매출 전망도 긍정적이다. 박병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빈틈없는 개발 전략은 직방 성공의 펀더멘탈이라며 램시마 SC 유플라임의 상호 교환성, 스텔라라 글로벌 3상을 진행 중이라 본격 헬스케어형 미국 직방 물량 판매는 내년으로 전망된다. 램시마 정맥, 신제품인 배그잘마, 케미칼 부분이 매출액 성장을 견인할 전망. 하나증권 연구원도 박재경 하나증권 연구원도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 수율 개선을 통한 원가율 전망. 배그잘마, 유플라이마 등 이익률 높은 품목을 통한 믹스 개선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수익성 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의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 임직원들이 미친듯이 열심히 일을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다. 계속 점유율을 확장한다. 그러면 숫자는 찍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동행하면 된다. 숫자 성장폭이 확인이 되었을 때 정거점 돌파는 나온다. 자, 여기 보면 최신 기사 잠깐 눈에 띄었는데요. 참고사항으로 언급드립니다. 물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그게 핵심이죠. 우크라이나 코로나 팬데믹 락다운.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미국 소비자 CPI가 무려 9%에 육박했다가 요즘 찔끔 떨어졌다가 다시 국제유가 또한 5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오펙에서 감산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었죠. 미 연준 안팎에서 기준금리 인상 과속, 경기도나 초래 경고음, 서울 잠실 경기 과천 아파트 최고가 대비 20%, 25% 이상 하락, 기업 대출 한 달 만에 7조 5천억 급증, 이자 못 내는 한계 기업도 증가하고 있다. 자, 연준의 수도꼭지가 풀려야 다시 한번 이 모습과 달라진다. 그러나 그 풀리려고 한다면 물가, 그 명분인 물가가 의도적인 부분이 너무나 강하다. 그렇기에 시간이 좀 더 딜레이가 되고 시장 파열음이 조금 더 들려올 것 같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 셀트리온 그룹 미국 바이오시밀러 직판 도전한다. 매출 원가율 개선한다. 여기에 수율 또한 개선이 되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 즉 매출 원가율이 개선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NH투자증권, 아까는 한국투자증권 계속해서 궁극적으로 매출 원가율 약 10포인트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거 어마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 직판에 도전한다. 스텔라라, 졸레어, 프롤리아, 알리아, 악템리아 등 주요 의약품에 대한 바이오시밀러가 연이어 출시된다. 라고 하면서 미국 직판에 들어가게 되면 2024년 통합 매출 원가율이 56.6%로 개선되고 이후 50%까지 원가율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셀트리온 그룹이 미국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직판을 시작하면서 향후 3년 동안 연간 5천억에서 1천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직판을 통해서 줄어드는 비용은 훨씬 더 추가 비용 대비해서 줄어들 수가 있겠죠. 직판을 하게 되면 전 제품까지 확대가 되게 되면 그 볼륨은 어마무시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셀트리온 올해 매출액 2조 3,603억 원, 영업이익 7,333억 원 전망한다. 3분기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을 전망한다. 하나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던 부분이고요.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인플레이트라 미국 점유율이 8월 기준 29.4. 오늘 30%를 다시 찍었어요. 그래서 생산 수율 개선으로 원가율 전방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 7월 이후 드디어 미국의 유플라이마가 또 출격을 하죠. 그리고 그 하반기 2023년도 말 또는 2023년도 초 램시마 SC가 미국에 출격을 합니다. 유플라이마와 램시마 SC 어떤 의약품인지 어제 영상에서 너무나 의학자가 직접 바로 유럽에서 80여 명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발표를 하면서 언급을 하였죠. 위대한 의약품입니다. 그렇기에 흔들릴 이유가 없다. 셀트리온 부스에 몰린 인파, 유럽에서 위상 높아진 K바이오, 유럽 장질환 세미나 북적이었다. 유럽에서 알아주는 회사 됐다고 느껴.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염증성 자가면역 질환에서 독보적인 분야를 개척해 나가고 있고요. 유럽 의사들 우르르 스스로 튀어 셀트리온 램시마 SC 처방 데이터 공개. 램시마 SC로 전환한 처방 후 환자의 92.3%가 중단 없이 유지가 되었다. 학회에서 끊임없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고요. 위장병 전문의가 지금 보면
위장병 전문의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전시부지에서 세미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유플라이마, 램시마 SC 이미 유효성, 안정성, 편의성, 가격 경쟁력 고부가가치이죠. 그리고 유플라이마는 퍼스트 무버. 그리고 내년에 20조 시장 미국 시장에 출시하고요. 전세계 25조 시장 램시마 SC는 레미케이드 휴미라 엠브럴 이 시장을 다 잠식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은 너무나 가치가 싸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20년 9월 미국 처방 데이터를 보게 되면 자 인플렉트라가 30% 그래서 전월 대비해서 0.6% 다시 증가하면서 점유율이 30%를 찍었다는 얘기예요. 전년 동기 대비 8.8% 그리고 레미케이드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계속해서 빠그러지고 있습니다. 점유율이 11.7% 전달 대비 1.1% 빠져있다. 자, 삼성바이오피스 얘네들은 보잘것 없습니다. 비중 자체가 미미하기 때문에 의미가 크게 없다. 자, 트럭시마의 점유율은 27.6%. 자, 전달 대비해서 0.2%, 전년 동기 대비해서 3.8%. 얘는 유지하면서 캐시카우만 창출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조금 30%까지만 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근방에서 선방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자, 허즈마는 좀 미미하죠? 자, 그래서 허즈마 보게 되면은 1.4% 동일합니다. 전년 동기에서. 전년 동기, 전월 대비 다 동일하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램버스님께서 하나증권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료를 남겨주셨어요. 자, 램시마가 가장 중요하고 트룩시마가 유지를 해주면서 램시마가 본격적으로 40 미국 시장에서 40을 넘어서 50 근방까지 그리고 유럽은 50, 60 사이 여기에다가 램시마 SC가 꼽히게 되는 그 순간 이 땅덩어리에 램시마 SC는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순위에 등재가 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얘 하나만 갖고도 매출 큰 그림에서 10조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셀트리온 회사가 지금 몇 개가 생기는 겁니까? 물론 아주 오래 걸리겠지만 중요한 건 정고점 돌파가 1차 목표예요. 정고점 돌파해서 슈팅 나올 때 이때가 1차 목표입니다. 40을 넘어서 슈팅이 나오게 되면 50, 60, 70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그거는 차트와 수급의 흐름과 분위기를 그때 봐야 되겠죠. 지금은 20만원 및 시장 매크로 또한 빠그러져 있기 때문에 16만원 보지도 않는 가격대입니다. 이 한 주가 얼마일까요? 3주, 4주, 5주로 돌아오리라 생각을 해요. 지금 매입하는 거는요. 그래서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매크로가 주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흐른다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투자이다. 유럽 의사 우르르 램시마 SC 85%가 행복하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요. 진득하게 시기를 기다리자. 독보적인 현금 창출 능력, 독보적인 포트폴리오, 펀더멘탈 수십 번 생각해봐도 수십 번 찾아봐도 셀트리온만큼 안전한 주식 투자 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시기만 기다리세요. 제가 걱정 없이 가는 이유가 딱 하나. 2025년 실행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주가는 저에게 의미가 없다. 그렇게 언급을 드려요. 셀트리온은 제 기준에서도 안전자산이다. 지금 바닥에서 빡빡 기고 있지만 월봉 기준으로 쌍저점에 있지만 한번 달려나가는 시기를 기다린다. 매크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실적 성장이 가시화될 때 그리고 3, 4합병을 진행하게 됐을 때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차분하게 우리의 시간을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